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땅으로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꿔드리는 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재테크 왜 하는지, 그리고 재테크는 왜 안 하는지, 그리고 2020년도는 왜 땅에 투자해야 하는지 세 가지를 갖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은행에서 이율이 낮다 보니까 무언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은행이 넣어놓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것들을 많이 인식을 하는 거죠. 은행에 예금을 통해서 수익을 벌 때는 솔직히 이자율이 높을 때에는 은행이 많은 투자들을 예치를 해서 이자 수익을 받는데요. 지금 현재는 너무나 낮다 보니까 은행에 넣어놓는 게 의미 없다는 정도까지는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제목을 한번 살짝 바꿔보면 여러분들이 좀 많은 생각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이 질문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재테크를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하는가? 그리고 재테크를 안 하는 사람은 왜 안 하고 어떤 사람들이 안 하는가라는 거를 갖고 한번 이렇게 살짝 관점을 전환해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좀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을 들어요. 지금 재테크가 노동 산업 시대에서 우리가 자본주의 자본사회로 바뀌면서 재테크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으로 이미 넘어갔죠. 재테크는 필수인 사회가 됐죠. 그런데 되게 많은 분들은 아직도 산업시대에 노동으로 돈을 벌어서 수익을 창출했던 그 시대의 관점으로 이 재테크 시장들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건 내가 시대가 요구하는 지역과 시대가 변화에 따라서 그 조건을 다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지역을 선별해내고 그 지역의 입지까지 분석이 된다는 건 정말 어렵지만 그걸 해내기 때문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는 거거든요. 제가 마지막에 명언으로 하나 얘기를 드릴 건데, 장사꾼은요 보이는 물건을 팔지만 사업가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투자를 한다고 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 똑같은 투자 상품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현상 투자, 지금 현재 가치에 투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가치, 미래 가치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이 수익률은 여러분들이 말을 하지 않아도 알 거예요. 되게 많은 분들이 가치 투자를 하라고 되게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가치 투자에 대한 의미를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기 때문에 가치 투자는 정말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이유가 보이지 않는 가치에 대해서 그걸 미리 한 3년, 1년, 5년을 먼저 가기 때문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기 때문에 가치 투자를 하고 싶지만 어떻게 가치 투자를 해야 하는지도, 특히나 부동산에서는 어떻게 입지 투자를 하고 가치 투자를 하는지를 교육을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디서 무엇부터 시작하고 무엇을 어디서 배워야 하는지도 너무나 막연해하는 상황들이에요. 특히나 개발에 대해서 도시화가 된 지역은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지만 개발되는 신도시 지역에 아무것도 입지를 분석할 수 있는 조건이 없는, 오직 도로 말고는 없는 개발 신도시 지역에 입지 투자를 한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솔직히 부재인 상태예요, 전문가들이. 그래서 더더욱더 어렵다라는 것을 제가 얘기를 두고, 지금의 현상 투자를 권유하는 공인중개사분들이 여러분들의 전문가라고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분을 전문가로 인정을 하면 그냥 전문가가 되는 거고, 입지 투자에 대해서 조금 전체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기술, 산업들 모든 거 이런 걸 아울러서 가치 투자를 지역 선별을 해서 또 가치 투자를 권해주고 입지 투자를 해주는 분을 만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정말 인생에 다시 없는 기회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원 제목으로 들어가서 재테크를 왜 하는지, 대부분 재테크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제가 보게 되면 뭐냐면요,
은행에 넣어놔도 이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항상 실용적이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에 넣어놓으면 뭐냐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내가 번 돈으로 계속 수익을 내고 있는데 나는 그대로 은행에만 넣어놓으면 아무런 이득이 없다라는 걸 알고 또 이득이 아니라 손실까지 본다라는 거, 은행에 넣어놓는 자체가 손실이라는 걸 경제 원리를 아시기 때문이에요. 이제 앞으로 4차 산업이 되면서 저금리 시대라고 저소득 시대라는 건 수없이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들 잘 인식하고 계실 거예요. 저금리라고 하면 내가 예금을 통해서 금융을 통해서 돈을 버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금융시장으로 돈을 버는 시대가 끝났다? 그러면 과연 나의 돈을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공부를 한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그리고 재테크를 안 하시는 분은요, 공부도 하지도 않지만 그냥 안전한 것만, 그냥 이것만 지키는, 원금만 지키는 거에 의미를 하지, 괜히 원금도 못 지키는 투자 같은 건 하지 않으려고, 아예 관점 자체가 틀리죠. 근데 그분들이 만약에 투자하지 않고 은행 자체에 넣어놓는 게 내 돈이 계속 뚝뚝뚝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내 가치가 손실된다라는 걸 알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죠. 그 원리, 경제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가만히 두고 내 원금이 지켜진다라고, 내 돈의 가치가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재테크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그냥 은행에 넣어놓는 게 물가 상승이 연마다 거의 5%씩 상승이 되고 있는데 은행이 그 수익률을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 시간에 똑같은 돈을 은행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 안전하고 확실한 것에 투자를 했을 때는 원금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 은행에 넣어놓는 게 원금이 손실된다라는 자체를 인식하기 때문에 투자를 수없이 하려고 하는 거죠. 어떤 걸 해야 안전할까? 어떤 게 확실할까? 어떤 게 정확할까? 어떤 게 수익이 보장될까? 이걸 끊임없이 공부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분들은 그냥 은행에 넣어놓는 게 그냥 자기 심리적으로 안정인 거예요. 그래도 원금은 보장되겠지. 그래도 원금은 내가 이거는 가치가 하락되지 않겠지. 이런 생각. 가치가 하락된다? 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그런 정도까지 인식을 했으면 절대 은행에 투자해 놓지 않죠. 은행에 예금에 예치해 놓지 않죠. 금융상품에, 보험에, 펀드에, 주식에 투자하지 않죠. 근데 그런 개념이 없고 대부분 많은 사람 재테크를 어떻게 하냐? 누가 뭐 해서 돈 벌어서. 누구 따라서, 지인 따라서 강남 가고 평택 가고 뭐 화성 가고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당진 가고 뭐 목포 가고. 그런 거 누가 뭘 해서 돈을 벌었다고 하면 이 돈을 버는 원리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 수익이 발생되는 구조와 만약에 내가 안 할 수 있는 리스크는 뭐지?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공부를 하고 이렇게 분석해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돈 벌었다고 하면 맹목적으로 따라가고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게 많다라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다시 좀 원위치로 다시 오게 되면 재테크는요, 여러분 4차 산업 시대에는 저일자리 저소득 저금리에 재테크를 안 하면 정말 인간다운 삶, 안정적인 삶, 내가 선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인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테크는 필수예요. 그러면 어떤 재테크를 해야 하는 거죠? 어떤 재테크? 되게 많은 분들이 재테크를 노동으로 하려고 해요. 계속 공부하고 사고 팔고 뭔가 막 끊임없이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많은 투자가들이 다 입을 모아서 하는 말이 뭐냐면요, 단타는요 장타의 장기 투자의 수익률이 절대 따라올 수 없습니다. 단타 수입으로 장타 수입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이 단타를 원하시죠. 근데 물론 부동산에서 땅에요, 단타가 반드시 있죠. 있는데 그건 또 타이밍이, 단타가 가능한 타이밍과 입지와 조건이 있는데 그 타임에 그때 정확한 그 때와 시간에 맞춰서 해야 하는데, 과연 본업을 열심히 충실히 성실히 하시면서 열심히 하시면서 그걸 때에 맞춰 공부하면서 그 타이밍에 맞춰서 할 수 있다라는 게 정말 얼마나 가능성이 있겠는가.
걱정도 조금 되고요. 제가 만약에 제가 이 일을 하지 않고 전문가로 활동하지 않으면서 제가 정말 열심히, 저는 솔직히 일을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모두 다 그렇겠지만 그 시간을 투자해서 과연 타이밍을 맞춘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공부는 어느 정도 하고 흐름도 조금 인식할 수 있는 그 타이밍에 맞춰 그때 그거에 이걸 해야 돼 저걸 해야 돼 이 분별을 하고 그걸 정말 정확하게 확실하게 선택한다? 저는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와 같은 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인식은 해요. 흐름과 방식과 무엇을 해야 할지까지도 인식을 하는데 그 타이밍에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이거 선택을 저는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고객의 관점에서. 근데 내가 이 일을 하니까 이 매일 인식하는 게 타임이고 물건 보고 지금 오늘의 최고의 상품을 우량 매물을 추천하는 게 제가 하는 일이다 보니까 제가 그걸 하지만 과연 개개인들이 공부를 하면서 국제정세를 읽어가면서 기술의 변화를 읽어가면서 트렌드를 정책을 읽어가면서 어느 정도 따라올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타이밍에 맞는 되게 많은 그 물건들의 변수에 대해서 그거를 정말 실용적으로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그 타이밍에 맞게 선택할 수 있을까? 지금 이 타이밍에 맞는 선택을 못하게 되면 내가 공부하고 지역을 분석하고 입지를 분석하고 이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를 존중하게 되게 됐던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재테크를 그러면 노동처럼 매일 사고팔고 하는 걸 할 것이냐. 여러분, 재테크의 두 가지 원칙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재테크는요, 무조건 투자는요 희소성이 해야 합니다. 없으면 없을수록 그 가치는요 불변하고요. 그 가치는요 요동치질 않아요. 한결같습니다. 한결같다라는 건 나의 수익이 보장돼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희소성에 투자해야 한다라는 거 제가 수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나 부동산은 개발이 될 곳에 해야지 개발된 곳을 왜 투자하시죠 도대체? 왜 투자하시냐고요. 개발될 곳을 투자해야죠. 개발된 곳에 투자하러 간다라는 그 가치는 투자의 원칙 자체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만약에 재테크를 그래 인식했어 해야 돼 그러면 매일 사고팔고 하는 그런 재테크 노동 같은 재테크를 하는 게 아니고요. 되게 많은 부자들이 부동산을 선택하는 이유는 정확히 입지 분석을 해서 정확히 상권이 움직이지 않는 요충 인구가 밀집되는 초중심권 번화가의 상권을 확보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거기에서 매월 R을 놔주더라는 거. 임대수 땅세를 받든 월세를 받든 회원권으로 뭐 또 여러 가지 혜택을 보든 그런 임대수 매월 내 돈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해주는 그 수익 구조를 내는 거에 관심 있는 게 바로 부자들의 특징이에요. 재테크 상품을 똑같이 선택을 해도.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단타를 하고 그 짧은 이 기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돈이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거의나 오리도 키워서 잡아먹어야지.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만지작만지작 죽여버리는 거거든요. 그냥. 그래서 먹어서 그냥 요만큼 있는 살을 떼어 먹는 거예요. 아주 이렇게 조금만 내가 인내하고 기다리면 아주 통통한 살도 찌는 오리를 잡아먹을 수도 있고 그 오리가 매달 낳아주는 알을 2마리 3마리 이 알을 키워서 또 오리를 계속 만들 수 있는데 그냥 배고프다고 오리를 톡 쳐서 자라지도 않은데 잡아먹는 거죠. 그리고 또 오리를 또 열심히 골라서 또 키워서 또 뭔가 알을 놔줄만 하면 또 톡 해서 잡아먹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재테크를 부동산을 선택하고 거기서 땅을 선택한 이유는요. 매월 수입을 만들어주는 것 중에서 건물을 살 수 있는 돈 수익으로 어렵더라는 거죠. 대출 끼고 사야 하고 대출 끼고 사더라도 기본적으로 현금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게 있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데 개발지 그 건물 하나 살 돈으로 개발지의 땅을 건축이 허가되어 있는 건축을 할 수 있는 용도의 땅을 선별해서 사게 되면 세 채를 만들더라는 거예요. 한 채를 모아서 살까 말까 한 그 돈을 세 채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알뜰하게 현실적으로 실용적으로 하면 5채까지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첫째 주에 여기서 월세 나와, 둘째 주 여기서 월세 나와, 셋째 주 여기서 월세 나와, 넷째 주 여기서 월세 나와. 그 시장을 만들면 내가
내 삶이 안정적이에요. 저는 이 부동산 투자는 떼돈을 벌기 위해서 부자, 재벌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저는 저의 삶을 안정적으로 살고 싶은 그 시스템에 들어가고 싶은 것 뿐이에요. 그리고 진짜 있어서는 안 되지만 만에 하나 나의 인생에 올 수 있는 수많은 변수, 어떤 아플 수도 있는 거고 사고로 날 수도 있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떤 그 몇 개월 동안 영일 수도 있는 상황이 오는 그런 변수에 저는 저를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놓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거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 땅을 살 때는 공부해서 막 했지만 이거를 일처럼 노동을 평생 재테크를 하라고 하면 저 너무 지쳐서 못할 것 같아요. 정말 힘들어서. 그래서 저는 그 어느 기간 3년 5년만 집중을 팍 해서 그 채널을 만들면 매월 이렇게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내 돈을 벌어주는 그 시스템을 만드는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하니까 뭐 다단계 시스템, 뭐 네트워크 시스템 막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쇼핑몰로도 막 운영을 다양하게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합법적으로 이거는 그 네트워크라는 건 인맥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다 잘하는데 나 혼자 잘 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맞춰줘야 하고, 누구 한 사람이 잘못하면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들이 바로 인간관계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이론대로 되면 정말 환상의 마케팅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 마케팅에 수많은 한정들도 있죠.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지 뭐 다른 이유 없거든요. 근데 능력 없고 백 없고 인간관계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어, 정말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반드시 건물의 임대 수입을 창출하라고 저는 수없이 얘기를 드려요. 그게 가장 쉽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리를 정말 잘 선별해야죠. 상권이 움직일 수 없는 조건을 갖춘 자리들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도시가 소멸이 되더라도 소멸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춘 자리를 찾아내야죠. 그게 지금 내가 투자하는 그 지역이 아니라 앞으로 그런 지역의 조건을 갖춘 지역을 찾아내는 게 바로 가치 투자, 이익 투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렵죠. 그런 자리 찾아낸다면.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그런 자리를 찾아내서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땅을 보고도 달리 분석을 할 수 있는 투자 기간에 따라 틀리고요. 투자 금액에 따라 틀리고요. 투자 목적에 따라서 물건이 틀리거든요.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은 그런 것을 제외한 그냥 이 땅의 현상, 지금 투자하는 이 시점에 이 땅에 도로가 있어 없어, 단순한 아주 1차원적인 수준에서 판단하니까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게 마치 전문가들이 말을 바꾸는 걸로 또 어쩌면 그렇게 이렇게 부정적으로 또 해석을 하시는지, 그러면 저는 솔직히 실망스럽죠. 나를 저라는 사람은 그렇게 본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이제 한편쪽으로는 도대체 이 고객님이 어떤 삶을 살아왔길래 이렇게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똑같은 상황을 받아들이는데 이렇게 부정적으로 사람을 현혹시키는 걸로 받아들일까? 이런 생각까지 들면서 이런 생각이 들죠. 이런 분이라고 하면 내가 자산관리를 하면서 이분한테 관점을 바꿔가면서 힘들게 할 수 없겠구나. 그러니까 제가 놓아지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다시피 저는 관리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못하고 뭔가 막 집중을 시키고 계속 자기에게 집중해서 신경 쓰이게 하시는 분들을 제가 그분 하나 케어를 하기 위해서 다른 분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람을 가려요. 땅 주인은 정말 땅이라는 게 그냥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아무나 땅 주인도 될 수 없고 땅도 아무나 살 수 없거든요. 땅 투자도. 그러기 때문에 저는 좀 분별을 하고 땅 주인을 찾는 걸 전 너무 많이 봤어요. 땅 주인에 대한 자격이 안 된 분은요, 희한하게 땅이 내치는 걸 저는 정말 많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돈이 있다고 땅을 사는 게 아니에요. 땅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맞춰야 하는 거지, 되게 많은 이걸 반대로 생각하는 것도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공감하고, 아는 만큼 존중할 수 있고, 아는 만큼 행동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새만금 얘기를 드릴게요, 여러분. 새만금은요, 지금 매물이 많이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다들 확인하고도 매물이 진짜 없네요.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요, 그래요. 확인해요. 확인했어요. 매물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매물을 추천을 할 때 도시 지역에 건축용지를 추천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도시 신도시 개발 지역에 도로에 붙어 있는 건축용지, 일종 일반 주거 용지가요. 보통 전국적으로 평균이 2.5%인데 부안 같은 경우는 2.5%도 안 돼. 현저하게 낮아요. 한 1.5%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서도 도로 붙은 땅으로 요충 입지, 요충 도로에 붙어 있는 땅으로 선별을 하잖아요. 그러면 0.02% 정도 밖에 없어요. 땅도 적은 데다가 도로에 붙은 땅들을 선택을 하려고 하면요. 근데 여러분들 땅 매물이 숨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도로 붙은 땅도 사기가 어려워져. 그냥 일종이면 다행이에요. 근데 또 행운인 건 뭔지 알아요? 계획도로가 있어요. 지금 땅에 도로는 없는데 계획도로가 있어. 근데 도로 보상까지 끝난 그러면 솔직히 여러분들 잘 보세요. 현재 도로가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앞으로 계획도로가 있는 거예요. 그 계획도로가 개발이 되면 보상이 끝나서 계획이 그 도로가 나면 현 도로는 없어지진 않지만 현 도로 쪽으로 이용을 안 해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지? 새로운 도로 축으로 다시 형권이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단계에서 자꾸 해석하려고 하시면 리스크를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시기에 맞게 타이밍 있게 여러분의 투자 목적의 자금의 기간에 맞게 추천해 주잖아요. 한두 가지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오셨을 때 설명 브리핑할 때 얘기를 하지만 이 또한 아는 만큼 그래서 인정을 할 수 있고 해석을 하고 통찰을 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깝고 안타깝죠.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많아요. 근데 너무 성실하고 너무 근면하고 저 여기 딱 써있거든. 법 없이 살아요. 저는 원리 원칙이에요. 저는 열심, 성실 이렇게 써있는 거는 정말 제가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 분일수록 또 자기 규제가 또 강해요. 자기 원칙과 규제와 이게 너무 강해요. 그래서 또 장점이기도 하지만 또 단점이기도 하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저는 그냥 공부가 안 돼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공부가 안 됐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현실만 자꾸 보려고 하는 거죠. 본 적도 없고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게 되면 좀 겸손함으로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하고 경험을 했다고 해도 전문가보다 많이 하겠습니까, 솔직히. 그리고 타이밍에 맞는 그 물건을 여러분들이 그것보다는 하겠느냐. 요 정도의 겸손함으로 그 당시에 그게 최고의 물, 이 타이밍에 이거는 지금 아니면 못 사는 땅을 추천해 줬을 때 그거를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 정도? 서류에 정확히 도시지역 땅이고 일종 일반 주거고 이런 것들이 근거가 돼 있고 계획도로가 나와 있다고 하면 여러분 사셔야 해요. 조금 더 지나잖아요. 계획도로 있는 땅도 못 사요. 어떤 땅을 사냐? 그러면 일종인데 길이 없는 땅을 삽니다. 자, 그러면 또 이게 헷갈려요. 일종이야. 그걸 도시지역 땅을 사라고 했어. 그런데 여긴 자연녹지인데 예를 들면 도시지역이 자연녹지인데 이게 도로도 있네. 유충도로이고 계획도로도 있어. 그럼 이걸 사야 돼? 이걸 사야 돼? 여러분 헷갈리지 않으세요? 헷갈리지 않으시냐고요? 그런 것들이 이런 계속 미묘한 물건들이 나와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분별할 수 있으면 그냥 하시면 되는 거고 나는 그런 것들을 너무 못하겠다는 거죠. 진짜 도로는 길이고 그냥 땅은 땅이지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입지부는 전혀 모르겠다 하지만 땅에다 투자해야 하는 걸 알겠죠. 왜 제가 여기 뭐 2020년 왜 땅이냐는 거죠. 왜 투자가 재테크가 국가 정책이 2020년도에 45조를요 토지로 보상을 푼다는데 돈을 토지 쪽에 쏟아 붓겠다는 거잖아 예산을. 부동산은 다른 투자도 마찬가지로 특히나 부동산은 나라 정책과 정말 많이 정책을 살펴줘야 돼. 특히 예산 집행이 집중되는 데가 어딘지를 보시는 게 정말 답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라에서 돈을 쏟아붓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도 내가 상가를 봐? 건물을 봐? 죄송합니다. 재건설을 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재개발을 봅니까? 죄송해요. 발음이.
어디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그냥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얘기하면서도 이게 과연 내 얘기를 듣고 그걸 알겠는가. 제 얘기를 듣고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듣고 저를 분별해 찾아오시는 분이요. 저 정도의 수준으로 와 있다라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끼리끼리 유유상종이고요. 제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을 보고 저를 선택했다라는 건 저의 수준 정도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인식이 되고 저를 선택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셨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규제들에서 그날 그 오신 그 타이밍에 저는 제 양심에 손을 얹고 최고의 매물을 추천을 해드려요. 근데 여러분이 볼 수 있으면 그게 보이는 거고 못 보이면 못 보는 거고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죠. 제가 마음이 가는 고객들이 있는가 하면 마음이 안 가는 고객도 있겠죠. 여러분도 제가 마음이 오기도 하고 마음이 안 오듯이. 마음이 안 가는 분은 안타깝지도 않고 저는 더 얘기도 권유도 안 해요. 솔직히. 근데 마음이 가시는 분은 제가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고기 가게도 얘기해서 브리핑할 땐 정말 다른 생각들이 안 들어요. 있는 그대로 사실을 얘기하는데 그분이 계약을 딱 하고 나면 제가 그 기타 이 땅에 샀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기대의 가치 투자의 효과에 대해서 막 얘기가 나와요. 저는 투자하기 전에는 계약하기 전고 계약하기 전에는 뭐 기타 얘기들이 안 나와요. 그냥 있는 사실만 얘기를 하는데 계약을 하고 나면 이제 더 많은 얘기들을 해드려요. 이분이 그거를 땅을 봤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땅을 못 보신 분한테 더 얘기하면 뭐하냐. 체하고 어지럽고 머리 아플 뿐이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게 다 경험이고 내가 다 수업료 치르고 얻은 그 경험 노하우인데 어차피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머리만 아파하고 복잡해야죠. 근데 계약을 했다라는 건 이 입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통찰과 가능성을 봤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은 계약하기 전에 더 많은 것들을 얘기를 하고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까지만 부각을 시키는데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하려고 싶지도 않고. 근데 계약이 하면 그때 이제 막 더 얘기가 나와요. 아, 이분이 가치를 봤구나. 이 가치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더 이것들이 좀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나누기도 했는데 그래요, 여러분들. 정말 2020년도 투자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근데 어떤 거에 투자하냐는 거 정말 중요한데, 자, 희소성입니다. 희소성을 기준을 삼을 수 있는 원리가, 희소성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냐? 생산을 해내냐, 못 해내냐? 투자 상품은요, 절대 생산을 해내는 상품을 하면 안 돼요. 생산을 못 해내는 불변의 가치를 갖고 있는 걸 해야 반드시 경기가 오르든 내리든 물가가 오르든 내리든 금융이 오르든 내리든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산업이 바뀌든 안 바뀌든 그게 막 속도가 빠르든 늦든 아무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게 유일하게 생산을 해낼 수 없는 독보적인 불변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땅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땅 중에서 가장 희소한 땅을 찾아내는 게 여러분들의 아주 중요한 조건이죠. 그걸 보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걸 잘 못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요, 제가 왜 얘기하냐, 제가 처음에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은 그 얘기하는 건 물건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 의존해야 합니다. 근데 무조건 땅을 보기 때문에 서류를 봐야 돼요. 그냥 서류를 봐서 전문가가 얘기한 조건이 다 나와 있어야죠. 먼저 그걸 땅을 먼저 서류를 보고 땅을 사러 왔기 때문에 땅을 먼저 보셔야 하고 그 일처리와 나중에 팔 때 그 가치 부여할 수 있는 건 그 다음엔 또 이렇게 저같이 관리해주는 사람들이죠. 그 역량을 어떻게 평가를 하냐.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의 부동산 시장을 읽고 있는가, 정치 경제를 다 읽고 있는가, 기술과 산업의 축과 주거의 트렌드가 바뀌고 소비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인식하고 읽고 있어야만이 그 전문가를 찾아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땅 얘기만 하는 거 아주 위험하다는 거죠, 여러분. 땅 투자를 한다고 해서 땅만 봐서는 안 되기 때문이요.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이 토지 투자에 정말 성공적인 토지 투자의 어떤 기준이 되시기를 정말 바라고요. 여러분의 안정적인 삶과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위해 항상 응원하고 저희가 실시간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